이거는 최성용 님이 질문하신 내용인데 네네. 그 서정역 근처 다가구 투룸이나 쓰리룸은 월세가 810만 원, 네. 그리고 다중주택 원룸 14개는 네. 월세가 980만 원이 나오는데 네네네. 수익률이나 관리 네. 차원에서 장단점을 비교 부탁드립니다. 네네. 이렇게 질문하셨거든요. 이게 810만 원 되게 많이 나오는 거고요. 네네. 다중주택은 아닌 것 같아요. 서정리엔 다중주택이 없는데. 그러면은 예. 다중주택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원룸 14개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다세대라고 다세대, 추정을 다세대라고 해갖고 보면 되는데,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투룸, 쓰리룸으로 돼 있는데 월세가 810만 원 나오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건물이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이렇게 많이 받을 수 있나? 이런 게 있다는 대단한 거예요. 아, 그래요? 대단한 건데, 어쨌든 근데 이게 지금 현재 네네. 많이 받는 거예요. 앞으로 많이 못 받을 수도 있어요. 투룸, 쓰리룸. 네, 근데 이 원룸 14개짜리는 980이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요. 아, 일시적으로 네. 이게 건설노동 때문에 투룸, 쓰리룸이 지금 비싸게 받고 있는 걸 수 있어요. 그래서 올라갔으니까요. 그거는 좋은 패턴은 아니라서 이왕이면 이런 상황에서는 원룸을 사시는 게 유리한데 네네. 수익률 면에서는 이제 이게 얼마인지는 모르니까 네네. 이 기준으로 본다면 원룸 14개 사시는 게 나중을 위해서라도 더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네. 관리 차원에서는 어떠냐? 네네. 당연히 방이 많으면 관리할 게 많은 거고요. 그렇죠. 방이 적으면 관리할 게 적은 거기 때문에 관리 차원에서야 투룸, 쓰리룸 방 호수가 적은 게 유리하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손님이 많은 거니까 14명의 세입자가 있는 거니까 그 차이인 거지 다른 거는 없어요. 다른 건 없고 결국은 관리 차원의 장단점을 따질 것까지는 없고 네. 여기서는 수익률이 높은 녀석을 사면 된다. 근데 그 중에서도 만약에 수익률은 비슷하다면 원룸 14개짜리 사시는 걸 추천한다. 향후를 위해서. 이해 가시죠? 왜 그런지. 지금은 건설 노동자들이 많기 때문에 방이 부족하기 때문에 쓰리룸을 많이 찾아서 거기서 막 6명씩 재우고 5명 기숙사 형태로 막 쓰는데 그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오래 못 가요. 그러면 안 나갈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들이 빠지고 나면 못 채운다기보다도 월세가 낮아질 거라는 거지. 지금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럼 원룸도 낮아지지 않아요? 원룸은 많이 안 낮아져요. 지금보다는. 네, 많이 안 낮아지는데 이 쓰리룸은 200만 원씩 받는 비정상적인 가격을 받잖아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그런 건 내려갈 거라는. 그러니까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네네네. 150, 200이라고 하니까. 깜짝 놀랐죠. 아파트보다 비싸니까. 네, 그냥 그러려면 사버린다는 분들. 맞아요. 많이 하세요.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그래도 다 방이 벼도 원룸도 비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겠지만 그렇죠. 그래도 내려가더라도 더 적게 내려갈 거라는 거지. 그러면은 네네. 그럼 간단하게 답변 드리죠.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 두더지님. 적은 돈으로 경매에 입문하는 수수는 어떤 코스가 맞을까요? 어떤 사람은 지분 경매를 하라고, 어떤 사람은 전세 안고 썩비를 사라, 등등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게 저도 사실은 이 경매 내용을 잘 모르는데 지분 경매라는 게 그러니까 지분 이제 땅에 일부 지분만 있는 거. 유산을 받았으면 이제 대부분 이런 것들이 어떻게 탄생하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땅이 한 필지야. 그럼 그거를 잘릴 수가 없잖아. 그렇죠. 이게 지분 형태로 가져가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나눠가요. 그러다가 한 명이 파산해. 그럼 지분만 남는 거예요. 그런 식의 이게 경매로 나온다는 얘기. 그런 게 경매로 나오는.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이 파산한 거지. 지분자 중에. 그럼 1명이 그 지분만 사면 어떻게 보면 일종의 알박기 같은 게 되는데 그럼 팔 때 못 팔잖아요, 사실은. 내가 동의 안 해주면 못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갖고 이제 높은 가치를 얻을 수는 있는데 대신 내가 팔지도 못하는 거지. 그냥 알박기만 되는 거예요. 알박기만. 기한이 없는. 그러니까 이런 투자는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고. 썩비를 사라는 건 뭐예요? 썩은 빌라. 썩은 빌라. 줄임말이구나. 그 정도도 못 알아듣시고. 아니 저도 그랬고 대충 오감은 알겠는데. 그러니까 전세를 안고 썩은 빌라를 사냐. 근데 이것도 웃긴 게 경매를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경매인데 전세를 안고 썩은 빌라를 어떻게 사? 전세인데. 그렇네. 경매를. 그렇네요. 세입자가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이 바닥에서 그럼
제가 경매를 잘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물론 안 하진 않는데 좋은 물건이 있다면 하는데 제가 예전에 경매를 안 했거든요. 경매를 보더라도 뭐 빌라 같은 건 한 칸씩은 전혀 안 샀어요. 네. 안 산 이유가 충분히 보고 사고 싶었어요. 집을 보고 사고 싶다. 네, 그러니까 신중하게 판단하고 사고 싶은데 경매라는 거는 사실 안에 구조를 전혀 못 보잖아요. 세입자가 문 안 열어주잖아요. 안 열어주죠. 당연히 안 열어주는데 그쵸. 빌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구조인지 자체도 몰라요, 사실. 아, 알 수도 없어요. 대장으로 네. 뭐 이렇게. 그런 거로만 도면상으로만 보는 네. 거지 실제 뭐 싱크대가 교체돼 있는지 뭐 방문이 뜯어져 있는지 이런 거를 전혀 모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 샀는데 저도 경매를 많이 했었죠. 초반에는 하셨어요? 했었어요. 근데 했는데 아파트 경매를 하니까 하다가 회의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왜냐면 금매가 더 싸요. LA. 낙찰가보다. 그럼. 그런 상황이 좀 와요. 근데 이거는 상황에 따른 거거든. 이게 부동산 상승기에는 네. 경매로 사나 금매로 금매로 사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아. 아파트 같은 경우에 너무 많이 사람들이 또 덤비니까 막 20명씩 입찰하니까 그렇네요. 예, 그런 거고 뭐 그지 같은 땅이라든지 짜투리 땅이라든지 이런 거라든지 뭐 빌라 반지하 빌라 이런 건 아무도 안 하잖아요. 네. 그런 거를 경매로 하는 경우는 있는데 저는 그래서 경매를 저는 안 하는 거지. 그래서 예, 확실하게 보시고. 예. 그러니까 판단하고 좋은 물건이 있으면 경매로 사죠. 그러니까 다세대 다가 같은 경우도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수강생도 경매 한다고 성공하신- 또 뭐 제가 또 알선도 해주고 했는데 네. 그런 것들은 확실한 거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는 다 알아볼 수 있거든요. 이제 예. 보여주지 않아도 네, 보여주지 않아도 난 알아. 뭐 이런 상태를 거지. 알 수 있는 난 상태를 알 수 지금이 있어. 일어났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 초보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가 안 되잖아요. 안 근데 되죠. 사고 나서 막 불법 건축물 잘못 사셔가지고 낭패 보신 분들도 많으시고. 네. 그러니까 이게 내공이 좀 쌓이신다면 하시는 게 좋고. 근데 이런 거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경매로 싸게 하려고 하는 그럴 거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할 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리스크 함정들이 좀 많이 숨어 있다 보니까 뭐 경매로 꼭 하지라는 게 아니고 그것도 알아보시고. 근데 꼭 나 무조건 경매로만 살 거야 이런 코드는 좀 적합하지 않다는 거지.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그럼 같습니다. 저희 예, 교육이나 듣는 분들은 조금 더 확실하게 네네네. 예, 생각해 보시고 예. 구입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마저 질문을 드리면 언제나 멋쟁이님. 수익형 부동산 구매라고 하더라도 네. 하락장에 금리가 상승하는 요즘 같은 때면 구매 시기를 뒤로 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현재 기준으로 수익성 분석을 해서 수익이 날 것이라고 판단하면 결정해야 할까요? 더 나은 수익성을 위해서는 나중이 나을 것 같기도 해서 고민입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라고 질문을 남기셨 예. 내용인데 금리가 상승하는 지금, 거잖아요. 지금. 네. 지금 금리가 상승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부동산 다 하락하죠. 네,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강의에서도 코스톨라니의 달걀 법칙에 대해서 얘기했었잖아요. 달걀 네. 비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거기서도 금리하고 부동산은 완전히 역으로 가는 거예요. 금리가 하락해야만 부동산 상승하는 거고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을 투자하지 마라. 이런 아예 그 코스톨라니가 아예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 코스톨라니라는 사람은 그 경제학자예요. 유명한. 네. 아마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 이렇게 쳐보시면은 네이버나 이런 데 나올 거예요. 그 논리가. 그러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르면 금리가 상승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아무도 안 산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사기가 네.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네. 그러면 좋은 물건인데도 안 팔릴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안 예, 팔릴 예, 거죠. 예. 거꾸로 생각하면 네. 그러면 저평가돼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살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죠. 수익형 자산은 유행을 많이 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금리가 상승되면 수요자들이 줄어요. 살려는 사람들이 준다고. 그러면 오히려 금리 상승기에 사는 게 세일할 때 사는 기준이 된다는 거지. 그런데 네. 나도 부담돼. 나도 대출을 얻어서 어디서 영끌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막 신용대출. 그렇게 해서 그 대출을 내고도 남을 정도의 수익이 다만 100만 원, 50만 원이라도 남으면 지금 투자해 놓으면 다시 상승해서 하락기로 돌아왔을 때는 가격이 상승할 거다. 그 수익형 자산의 가치가 수익률이 상승. 이제 수요자들이 늘어날 거니까 금리가 하락되면 그런 것들은 이제 주인을 찾아가요. 그러니까
이 대부분 수익형 투자를 갖고 계신 분들이 지금 매물을 내놓은 것들이 그분도 금리가 무서워서 내는 가능성이 높아요. 아, 감당이 안 되니까. 네, 금리가 오르니까 기존에 막 갭 만들어가지고 수익형 자산을 완전하게 수익형 자산을 한 600, 700만 원 나오게 만들어 놓으면 좋은데 네. 그러면 이자가 아무리 올라가도 아무 상관없거든요. 버틸 수 있다. 네, 근데 전세가 많이 껴져 있는 거지. 그런 네, 사람들은. 네. 전세가 많이 껴져 있고 한 300 받는데 이자가 한 250, 300까지 올라가고 있어. 네. 그러면 이제 감당이 안 되니까 내놓게 되겠죠. 수밖에 없고. 예, 그런 물건들이 저평가된 물건들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 걸 사는 게 좋다는 거지. 예,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제가 그 윤주님 말씀대로 네. 그 수익형 물건이 금리가 올라가면 가격이 좀 내려가야 되는데 네네. 지금 평택 시장을 보면은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렇거든요. 네네. 가격이 수익률이 좋다 보니까 가격이 월세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50에서 네, 60 네, 가고 네. 60에서 70 가고. 네, 네. 그러니까 본인들도 수익률이 좋아지고 있다는 걸 느끼니까 금액이 금리가 올라가는 와중인데도 매매가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러니까 판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평택 판이 네. 더 올라야 될 판이라고 수익형 자산이. 왜냐하면 수익형 자산이 오름의 기준은 네. 월세예요. 기준점이. 네, 기준이 예. 월세를 많이 받으면 오르는 거야. 수익률 게임이니까. 그렇죠. 지금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이 오르고 있는 거 네. 올랐잖아. 그러면 올랐는데 음. 그나마 저평가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안 팔리는 이유가 금리 상승이라는 안 팔리는 이유가. 그럼 만약에 지금 70만 원까지 월세를 받고 있는데 네. 거기다가 금리도 예전처럼 1년 전에 금리처럼 낮았어 봐. 더 비싸져요. 더 비싸진다는 거지. 그러면 이게 배짱 튕기는 거지. 이제 막 인력이 뭐야 4, 5억씩 막 올려요. 네. 그러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게 못 올리고 있는 거지 지금. 아, 그게 또 그나마 금리가 버텨줘서. 그게 영향을 주는 그렇죠. 거네요. 아, 그 얘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건물 처음에 살 때 네. 500만 원 나오는 놈이었는데 네네. 지금 보니까 700만 원이 나와. 800만 원. 근데 700만 원이 아니고 사실은 지금 월세 주는 걸로만 전환해가지고 세입자가 안 나갔을 뿐이지 네. 요놈들만 다 바뀌어지면 그렇죠. 900도 나오는 그렇죠, 거야. 그렇죠.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렇죠. 올려야지.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500인데 900 나와. 그럼 답을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그렇죠. 거라는 거지. 맞아요. 주인 입장에서 맞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수익률을 계산해서 몇 퍼센트에 팔아야겠다 이런 계산보다는 맞죠. 난 얼마에 샀어. 근데 월세가 얼마 올랐으니 난 이만큼 받아야지. 건물 강가되고 노후된 건 생각 안 하고 그렇게 부르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 그냥 논리가 없어요. 네. 파는 사람도 우리가 저 같은 경우에는 팔 때도 수익률을 계산해보고 내가 1등하는 물건을 만들어서 팔는데 그렇게 안 하지 대부분. 안 하죠. 몰라. 모르죠. 내가 산 거에서 얼마 붙이면 되는 거고. 감으로 네, 그냥. 근데 이제 내가 다급하면 더 내리는 거고. 맞죠. 그래서 그 차이에 다급하면 더 내리는 거고 이런- 덜 다급하면은 뭐 이런- 개기는 거고 난 받으면 되니까. 1억씩도 디스카운트가 되는 그럼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왜 파냐가 중요한 이유가. 네, 왜 팔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를 잘 따져서 사야 된다는 종합적 거지. 접근이네요. 그렇죠. 확실히.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알겠습니다.